한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단 한 번의 배신, 그리고 여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세 개의 재판. 오늘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가 좀 이상하죠? 운전은 빌린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차를 빌려준 회사한테 책임의 절반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보통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두 번째 미스터리는 한술 더 뜹니다. 아이디어를 빼내온 시점에는 그걸 처벌할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뀐 뒤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니, 이건 뭐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 현장까지 잡혔는데 법원이 재판 자체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립니다. 죄는 있는데 벌은 없다? 와, 정말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사건, 교통사고,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불법 고용,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경쟁사의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된 배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날 두 라이벌 회사 사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쪽은 정말 피땀 흘려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혁신기업 알파테크,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기술을 눈독 들이고 있던 막강한 라이벌 베타컴퍼니입니다.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알파테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발자 김 씨가 있었죠. 모든 건 베타컴퍼니 대표의 은밀한 제안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회사로 오면 지금 연봉의 몇 배를 주겠다. 바로 인재 빼가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를 만나러 가던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김 씨는 알파테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들고 라이벌 회사로 가버렸고 얼마 안 가 시장에는 알파테크가 수년간 개발한 것과 똑같은 제품이 베타컴퍼니의 이름으로 출시되죠. 당연히 알파테크는 소송을 걸었고 이 복잡한 싸움이 세 개의 다른 재판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를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법원의 판결을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퍼즐,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법원의 결론은 놀라웠어요.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절반이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운행자 책임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렌터카 회사는 단순히 차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차의 운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 운행을 관리할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그 차로 이익을 보는 렌터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고를 낸 운전자 잘못도 크니까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거고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죠. 아이디어 도용 문제. 이 재판에서는 법원이 알파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타컴퍼니의 행동은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다. 유죄!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렸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이 바로 부정경쟁 방지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라도 남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성과물이라면 이걸 공짜로 부당하게 베껴 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베타컴퍼니는 아니 우리가 아이디어를 빼올 때는 이 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이 생긴 이후에도 그 아이디어를 계속 써서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럼 그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런 식의 인재 빼가기와 기술 탈취는 그냥 좀 심한 경쟁이 아니라 아예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반칙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재판 결과는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법 고용 혐의, 유죄가 확실해 보였던 CEO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서 풀려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인을 잡는 과정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똑바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재판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 하나를 빼먹는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아무리 나쁜 범인이라도 국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대원칙을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 소중한 아이디어나 노력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알파테크처럼 핵심 인력이 나갈 땐 반드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둘째, 내 아이디어에 특허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셋째,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검찰처럼 어이없는 절차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빌릴 때 계약서 대충 보지 마세요. 꼭 보험이랑 책임 범위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경쟁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남의 피, 땀, 눈물을 훔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기묘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는 그 소중한 노력의 결과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